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보육교사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보육교사와 인성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시면 보육교사의 인성이라고 하여서 첫 번째 인성과 보육교사의 인성, 두 번째 보육교사의 자질, 세 번째 보육교사직의 이해에 관한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인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인성에 대한 개념부터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인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신만의 생활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괄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에 관련하여서 동양 철학적 관점과 서양 철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동양 철학자들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 그리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인성을 정의하였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심원한,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형성해 나가려는 그들만의 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 매우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인성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인성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방법을 특색 지우는 일련의 습관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 이 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전부터 이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학습들 그리고 공부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 플라톤, 리코나,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셀리그먼과 피터슨, 이 부분들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플라톤은 사주덕이라고 하여서 윤리학 또는 덕론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겸비한 정의로운 개인의 양성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 이래로 많은 철학자와 교육자가 이 덕목의 함양을 통해 인성을 완성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플라톤이 정의한 이 사주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미국에서 인격 교육을 주도하는 학자가 바로 이 리코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구분하였는데 도덕적 인성에는 한번 살펴보시면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수행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 근면, 진취성, 자제력, 용기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행적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그 안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수행 환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이 수행적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셀리그먼과 피터슨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이 그 정의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 VIA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Virtues in Action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VI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 VIA가 6개의 덕목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용기, 인간의 정의, 절제, 초탈, 이 6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 안에 각각의 인성 강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한번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일단 교과서에서 41페이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표 2-1 VI의 덕목 범주와 인성 강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의 요소를 VI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일단 덕목 범주가 6개, 지혜, 용기, 인간의 정의, 절제, 초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혜의 덕목 안에 어떤 인성 강점이 들어가 있냐면 창의성,
호기심, 판단력, 학구열, 식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결국 지식의 획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지적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어떤 것을 알아내고 탐구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덕목으로 모았을 때 지혜, 그리고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강점의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는 창의성의 강점, 호기심의 강점, 판단력, 학구열, 식견 이런 부분들로 그 강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 안에는 용감성, 인내심, 정직성, 열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강점은 안에 인성 강점을 살펴보시면 잘 보이겠지만 사랑, 친절, 사회지능 등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정의의 덕목 범주에는 팀워크, 공정성, 리더십 들어가 있고, 절제 안에 들어가 보면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초탈이라고 하는 덕목 안에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공감, 감사, 희망, 유머, 영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신은 어떤 강점이 더 잘 나타나나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은가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면 내가 더 좋은 그 인성을 기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현대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교과서 페이지 40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마지막 세 번째 줄 한번 보면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셀리그먼이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저자인데요. 이 바로 셀리그먼과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분들이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VIA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강점들에 대해서 매우 아주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깊은 학문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영유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덕목과 역량의 통합체를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우리 사회가 인성의 개념을 덕목과 역량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덕목과 역량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적인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의미의 인성 함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전에는 덕목과 역량이 좀 나뉘어져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관계를 만들 때 진정한 의미의 인성이라는 것이 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추세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세영 이외의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회성과 감성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핵심 역량이 정직, 책임, 소통, 긍정, 자율 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지니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고대 철학, 그리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VIA까지 이런 이야기를 왜 나누었느냐? 바로 보육교사와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대인 만큼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보육교사에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는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기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인성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교사로 임용되고 난 후에는 매년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인성교육진흥법에 실렸다라는 건데요. 결국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교사로 나가기 위한 사람도 반드시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교사로 나가고 나서도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육교사는 인성교육진흥법상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육교사에게서도 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보육교사에게 인성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육교사에게 인성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육교사에게 인성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영유아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영유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유아를 존중하는 태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유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성의 덕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유아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것들이 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의 그 모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동에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다시 이야기해보면,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델링을 하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 번째, 발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영유아 시기의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성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생애 초기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달적으로 민감한 영유아가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유아 교사가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극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여야만 그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유아의 욕구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성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다루는 대상적인 특징, 바로 영유아의 그 발달적 특징을 우리가 바르게 상호작용해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에게 인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드는 의문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면 보육교사에게 어떠한 인성이 강조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바로 들 수 있겠죠. 이제 보육교사의 인성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쵸? 영유아의 그 발달적 특성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해했고, 현대사회가 될수록 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이제 알게 되었고, 동양철학, 그 다음에 서양 철학, 그리고 현대에서
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강조되어 왔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에서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추려서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요구되는 인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제 되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보육교사 인성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